네, 안녕하십니까. 수보로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9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지표 하나에 흔들리는 미 증시입니다. 그래서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죠. 매주 금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경기 지표가 너무 안 좋은 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좀 덜 나쁜 게 좋죠. 네, 그런 흐름입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조금 시장이 좋지 않았었죠. 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오늘은 반대로 경기가 침체는 아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좋았다. 그래서 뭐 미 증시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지표 하나하나에 흔들린다는 자체가 그만큼 이제 체력이 저하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한국 증시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관심 종목이 한글과 컴퓨터, 줄여서 한컴이라고 하죠. 우리 웰스탁 식구들은 요 한컴이라는 종목을 처음 보는 종목이 아니죠. 워낙 좋은 종목이고 왜 이 종목을 오늘 아침 추천을 드렸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이고요. 일단은 뭐, 미국 대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해리스랑 이제는 팀 월즈죠. 이제 둘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이 관심은 그냥 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거 자금으로도 연결이 되죠. 가는 곳마다 뭐, 그냥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이 트럼프 이분은 관심 받는 거 워낙 좋아하고 돈을 따지는 거 좋아하는데 딱 직감적으로 오죠. 돈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분은 원래 쇼 비즈니스가 원래 주 업종이신 분이죠. 부동산과. 그러니까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해리스가 소폭. 아직은 뭐 압승까지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캠프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측근들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그 팀 월즈가 지적했듯이 위얼드하다. 좀 이 사람들 좀 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이상한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왜냐면은, 트럼프라는 분 자체가 원래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팀월즈의 어떤 직관적인 말 한마디, 위어드하다, 이상하다, 괴팍하다, 뭐, 요런 게, 딱 들어맞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정치적인 거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너무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고요. 그렇지만 저희 웰스타,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한국 투자자 입장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 산업에는 트럼프의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그게 최근의 변동성에서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9월이죠. 이제 9월에 이제 토론이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대적으로 흥미진진하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왠지 좀 사람이 빠지는 그런 좀 그런 흐름인 거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여기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밤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제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별로 그닥 잘 안 보죠. 참고만 할 뿐. 왜? 이게 너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연속성이 있고 그래야지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때는 너무 많이 나오고 어느 때는 너무 적게 나오고 그렇죠? 이게 주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너무 들쭉날쭉해요. 계절별로 월별로 어느 달에는 너무 많이 나오고 어느 달에는 적게 나오고 그래서 평균치를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 지난주 금요일에는 가뜩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어요. 거기다 고용 지표까지 안 좋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게 워런 버핏이 뭐 애플의 지분을 많이 처분했던 거, 그리고 뭐 엔비디아의 뭐 블랙에 여기에 뭐 차질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몰려갖고 제가 복합골절이다 라는 말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그래서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목요일 뭐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들쭉날쭉하니까 한 평균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시장은 이거 하나로도 안심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고용지표는 너무 좀 과했어. 그렇죠? 이런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더 신뢰성을 가지고 보는 것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입니다. 요거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요거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완만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갑작스럽게 너무 갑자기 늘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시장은 특히 경제, 우리 증시는 발작을 합니다. 그쵸? 뭔가 좀, 그럴 때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 증가는 하고 있지만,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물론 뭐 물가도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미국의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럴 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우 신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한 달 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시황쌤과 함께하는 경제공부 해가지고 경제지표 보는 법 워낙 이제 지표 하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경제지표에 따라서 뭐 하나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한 달 전에는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는 이제 차익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지점에서 뭔가 하나 좀 이상한 데이터 나오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고점 아니냐. 누군가는 차익 실현하고 싶고 뭐 이런 욕구가 싹 트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요거죠. 달러엔. 그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일부에서는 뭐 엔캐리가 한 75% 정도 청산이 됐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로 크지 않다.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어쨌든 간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어쨌든 안정되는 흐름으로 있고요. 역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상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것이 조금은 안정감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도요,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는 건 좋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내려온 것보다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쭉 빠지다가 다시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제 좀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전후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은 매우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유가 또 중요하죠. 물가가 내려서 안정이 돼서 금리를 내리는 것과 경기 침체라서 내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경기 침체는 당연히 좋지가 못하죠. 경기 침체는 판매가 줄고 소비가 줄고 그러면은 우리는 수출해서 해야 되는데 수출이 줄고 이런 연쇄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급락이 나왔지만 우려가 과도하다, 기우다 라는 겁니다. 실업률도 4.3이고 그리고 GDP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는 매우 과도하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화요일날 대바겐세일이라고 했죠. 대바겐세일. 이런 얘기 누가 하겠습니까? 저 같은 이가 하겠죠. 그렇죠?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이럴 때 대바겐세일이다. 오히려 기회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지나고 나니까 알겠지만 그 당시에 화요일날 장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대바겐세일이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죠?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매우 운이 좋으신 거다 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절대 자화자찬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나스닥이 이제 좀 굉장히 불안불안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표 하나하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어느 정도 벗어났고요. 그렇죠? 엔캐리 청산도 어느 정도는 일단락 됐고, 그런 흐름인 거죠. 그러면서 매우 변동성이 컸는데 어제는 그래도 좀 2% 이상 상승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 18,000점, 나스닥 선물지수 18,000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또 다시 반등했는데 내린 이유를 알아야죠. 내린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였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등한 이유는 미국의 재고가, 그죠? 석유 재고가 조금 줄었다라는 이유고요. 아직까지 뭐 중동의 뭐 불확실성 때문에 물론 이쪽에 긴장을 원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증시는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반영하고 내다본다 라는 것이고요. 저와 함께 하는 게 좋은 이유는 이제 그런 세상살이 시황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도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면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입니다. 아시아 주요 이슈예요. 지수입니다. 그래서 니케이가 최근에 여기는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그래서 떨어진 것만큼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제 완화가 되니까 항생도 오늘 좋네요. 그리고 역시 대만 지난밤에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가 6% 반등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대만 가권도 다시 좋은 흐름이고요. 역시 미국이 중요한 이유, 그죠? 왜 우리가 남의 나라 대선까지 관심을 갖겠습니까? 역시 그만큼 미국은 중요한 나라이고요. 그만큼 또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고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 있죠. 안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를 모르고선 우리나라 증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미국 증시하라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게 우리나라 경제에 더 좋을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측면이 있다. 그렇죠? 정치적인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라 경제를 먼저 보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코스피는 반등을 해요. 근데 이제 시원치는 않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라고 했죠? 역시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지만 시원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다고 했죠? 최근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역시나 수급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물론 뭐 상대적으로 미국이 훨씬 더 엔캐리가 많이 들어왔었고 한국은 적었겠죠. 어쨌든 간에 외인 수급이 막 들어오다가 이게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또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일본도 금리는 한번 인상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엄청나게 엔캐리가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외인 수급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더 난리 났던 게 왜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좋았던 이유는 물론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전 세계 자금을 그쪽으로 몰려갔으니까 그죠? 미국의 금리도 좋았고 뭐 어쨌든 상반기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좋은 거리가 있었잖아요.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자금이 들어갔다가 많이 올랐고요. 일단 미국 시장은 그리고 일본의 엔화죠. 엔화 때문에 결국에는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빠지고 예전처럼 이제 수급이 강하지 못하니까 미국 시장이 많이 지표 하나에도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도 세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런 거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삼성전자만 그렇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올라왔죠. 오히려 예전부터 더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면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시장 대비해서 강한 섹터, 주도 섹터 위주로 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기회를 보는 것이고요. 코스닥입니다. 오늘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예전처럼 많이 들어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수급적인 면에서 저는 항상 수급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 설명이 되게는 잘 들어맞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낙폭을 거의 다 이제 만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많이 낙폭이 커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동입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도 삼성전자 외인들은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강한 반등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반등은 좀 제한적인 거고요. 근데 코스닥은 사실은 뭐 워낙 이제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이거 뭐 개인이라든지 일부 기관에 의해서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워낙 낙폭이 컸다. 이런 것들이 큰 이유다. 반등하는 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우리나라에 엔캐리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무서운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월요일 날 많이 일단은 좀 청산이 된 것 같고요, 그죠?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요 정도는 국내 개인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금투세가 완전히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금투세가 일단은 뭐 해지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국내의 큰 손들도 한국 시장이 오히려 금리가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한국 같은 신흥국, 신흥시장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연기금도 지금은 이제 좀 역시나 저 엔캐리 뭐 이제 해외 자금이 조금은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지수도 많이 바닥을 쳤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다.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코스피 선물이요, 그죠? 최근에 뭐 선물도 좋지 못하죠. 이제 삼성전자의 반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좀 과다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선물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낙폭이 큰 그런 지수 하락은 그렇게 좀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진 않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하다. 계속 최근에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뭐 반등을 하긴 하는데 뭐 120선은 아직 멀었죠, 그죠? 그러니까 낙폭 하락한 것보다 지금 반등이 크지 못해요, 그렇죠? 계속 음봉이 더 많죠. 그 이유는 역시나 이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물론 실적도 실적이지만 역시나 외인의 수급이 중요합니다. 저 개인 수급으로는 이거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요즘 열심히 이제 매수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이유인 거죠. 외인들은 오히려 매도가 더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도 지금 자리는 나쁜 자리 아니고 좋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에 비교적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 우리 웰스타 같이 하는 이유는 그죠? 현금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관심 종목을 최근에 자꾸 드리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기존 종목들도 당연히 보고 있고요. 원래 우리 웰스탁이 추구하는 것은 좋은 종목들을 오래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종목도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비교적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 그렇죠? 돌리고 이런 것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렇죠? 아니 뭐 그런 종목이 없으면 그런 걸 안 하겠지만 그런 종목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단기간에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죠?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게 가능하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식은 잘하면 복리죠. 지금은 그것이 가능한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월요일날 낙폭 뒤에 대바겐세일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예전에는 뭐 1억 주 이상 외인들이 매수했다가 지금 이제 7천만 주 미만으로 빠졌어요. 최근에 매도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일부 있을 것이고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큰 자금으로 저 외인 수급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상승이 제한적이다. 이거는 업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급의 문제예요. 항상 저는 수급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아는 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기차 그 벤츠죠. 예, 인천 청라 쪽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예, 이제 요거는 이제 국내에 있는 전기차 외국이죠. 예, 국내 외국 업체들, 그죠?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뭘 쓰고 있나. 이제 이런 것도 이제는 앞으로 공개를 하게끔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벤츠가 화재 난 게 벤츠였죠. 아, 근데 요번에 화재 난 게 요 파라시스, 이게 중국제입니다, 요거. 요게 이제 원래 좀 문제가 있는, 배터리로 알려져 있는데, 벤츠가 좀 비싼 차잖아요? 프리미엄 차인데, 대부분 보면은 뭐 SK온도 쓰고, LG엔솔도 쓰긴 하는데, CATL, 파라시스, 뭐, 이렇습니다. 이게 뭐, 중국산이 더 많아요. 그래서 벤츠라는 어떤 프리미엄에 어울리지 않는 이게 중국의 저가 배터리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은, 저 웃기다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에 들어가는 벤츠는 또 삼성 SDI 3D 거를 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 SDI를 많이 보는데 BMW는 그대로 들어와요. 그죠? 좋은 차에는 삼성 SDI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우디에도 보면 아우디가 이제 이것도 프리미엄 차죠. LG 엔솔과 삼성 SDI. 그래서 아니 벤츠가 이렇게 미국에 보내는 거는 삼성 SDI 거를 쓰는데 국내에는 엔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중국산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 좀 충격적이죠. 벤츠가 이렇게 싼 차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번에 뭐 화재로 인해서 좀 전기차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올라갔습니다. 어디 거 쓰느냐, 그죠? 설마 벤츠가 중국산 싼 거 쓸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거 알려주지도 않고. 근데 요번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로 표시해라. 어디 거 쓰고 있는지. 요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미국의 대선 판도도 중요합니다만, 예,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어디 거 쓰느냐. 미국에 보내는 벤츠 차량에는 삼성 거 쓰면서, 왜 국내에는 중국산 쓰냐. 이거는 좀 심하죠? 네, 이거는 좀 심합니다. 이거는. 네. 차라리 뭐 제가 뭐 BMW가 더 좋다라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죠? 네. 네, 삼성 거 많이 쓰고 그다음에 CATL도 쓰고 있네요.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도 엔솔하고 삼성 SDI. 요거는 국내 들어오는 차입니다. 국내 들어오는 수입차예요. 네, 어쨌든 네, 요거 봤을 때 벤츠는 좀 충격적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에 대한 관심, 어떤 배터리를 쓰느냐. 당연히 이제 벤츠에게도 뭐 엔솔이라든지 삼성 거든지 또는 뭐 SK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 거 써라. 국내에 들어온 건 최소한 뭐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죠. 음. 벤츠도 국내에서 좀 하려면 이제 이런 것도 더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삼성 SDI 뭐 지난번에 이게 월요일 날 저점을 다시 좀 테스트하는 구간이 됐고요. 역시 그 구간에서는 30만 원, 여기서는 다시 좀 반등해주는 흐름입니다. 물론 뭐 해리스가 지지율 상승해서 해리스 팀 월즈죠. 어쨌든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고 트럼프는 당선 가능성이 내려가고 뭐 이런 흐름도 중요합니다만 역시 배터리가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추가 하락은 너무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CPO, 그죠? 예, 분리막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는 것은 분리막이 안 좋은 거, 불량이거나 저가, 이런 것들이 화재가 잘 나요. 그래서 삼성 WCP의 공급을 삼성 3D에 하죠. 지금은 이제 주로 그 밸류체인에 있습니다. 역시
프리미엄 차량이 들어가요. 그만큼 볼륨하게 품질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품질 관리에 철저한 삼성 SDI, 그리고 그 밸류체인에는 WCP, 그리고 최근에 주가 하락이 너무 좀 컸어요. 그래서 역시 2만원에서는 지지해주는 흐름이 있고요. 지금 뭐 4%대 5%대 반등인데, 앞으로 당연히 뭐 더 올라가야죠. 그렇죠? 너무 많이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역시 뭐 실적이 뭐 그렇다고 엄청 나쁜 것도 아니고요. 네. 어쨌든 저평가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요. 그렇죠? 최근에 사실 2차 전지에서는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PNT 두 종목을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역시 121선 밑으로 내려가니까 또 세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는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계속 요거는 기회를 줍니다. 워낙 실리콘 응급제가 앞으로 확대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추천 종목으로도, 그렇죠? 단기 공략주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사실 어제 놓쳤던 종목이 CS 윈드입니다. 이건 뭐 친환경 종목들이 아무래도 뭐 트럼프가 되면 안 좋다 뭐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좀 세게 베팅이 좀 어려웠던 좀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역대 실적, 그래서 원래 CS 윈드는 올해 실적 좋다라고, 좋을 거다라고 저도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2분기가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급등했습니다. 어제. 막 최근에 반등이 되게 세게 나왔죠? 그러더니 어제 15% 이상 급등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사실 이거는 뭐 어제 봤어야 되는 건데 워낙 이제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무조건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우리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친환경 하면 그죠? 해리스 팀월즈가 당선이 돼야 확실히 2차 전지도 친환경 섹터도 좀 더 강할 수가 있다. 이거 뭐 좀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해리스가 좀 더 앞서고는 있지만 이제 확실하게 그죠? 굉장히 압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CS인도 최근에 역시나 이제 기관들은 알고 있었죠. 이번에 실적이 좋을 것을 계속 수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웨인도 좀 바로 직전에 들어왔네요. 그죠? 여기서는 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 줄여서 우리 한컴이라고 하죠. 한글과 컴퓨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이제 컴퓨터를 옛날보다 PC부터 써왔기 때문에 이거는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한국 회사다 보니까 성장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성장한 것과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만 한글과 컴퓨터, 그렇죠? 우리가 한글, 아래 한글 많이 썼잖아요, 그죠? 예전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좀 한때는 잊혀졌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2분기 이게 사실은 이제 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어제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그죠? 사실 뭐 원래 평상시에 좀 보고 있는 종목이지만 어제는 사실 어제도 좀 좋았었어요.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근데 어제 많이 못 올라갔어요, 시장 때문에. 근데 한글과 컴퓨터를 보는 거는 실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은 이유, 그렇죠? 역시 AI. 뭐 물론 기대치는 예전보다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성장하는 섹터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실적과 그리고 이게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인데 주주 환원까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요. 역시 실시간 문자로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도 늦지는 않았고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주주 환원. 그러니까 시총이 뭐 크지 않은 종목인데도 주주 환원까지 합니다. 뭐 진짜 성장성과 주주 환원 뭐 다 갖췄죠. 그리고 AI 그리고 금리 인하되면은 역시 인터넷 IT. 사실은 오늘 네이버도 실적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최근에 추세적으로 강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네이버 대신에 사실 뭐 이건 네이버 대신이기도 해요. 네이버 대신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AI 관련된 시청이
적당한 거, 시청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종목.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그래서 보니까 오늘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이렇게 월요일날 뭐 워낙 시장이 박살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라인은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라인을 깨트리고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 다 그랬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역시나 3일 연속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했죠? 윗꼬리에 달렸어요. 윗꼬리에 달렸어요. 그리고 연속 3일 바닥에서 연속 3일 양봉 적산병이죠. 그리고 어제는 실적 발표라서 좋을 수 있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눌렸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지금 지난밤에 미국 시장도 좋았고, 그렇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도 덜었어요. 금리 인하는 조만간 다가옵니다. 실적 좋아, 그렇죠? 성장성이 있어. 그리고 시총이 크지 않은데 주주 환원까지.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어딨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는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장 시작하기 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초가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게 당일날 단타도 가능하죠, 그죠? 2%대 시작해서 7%대 갔습니다. 그럼 뭐 최소 뭐 3, 4% 이상 수익을 단타로 봐도 그렇고요. 지금 뭐 다시 조금 더 반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자리가 너무 괜찮다라는 거죠. 역시 타이밍입니다. 주식도 인생도 타이밍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자를 드렸냐면 오늘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장 전에 드렸습니다. 목표가 1차 얼마 드리고 2차 얼마 드리고 했는데 3차까지 드렸는데 한글과 컴퓨터 그죠? 오래간만에 IT 종목 하나 추천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가 허시적이긴 한데 네이버가 이제 장 초반에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추세적으로 강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시총이 적당한 한컴. 여기도 이제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좋았어요. 근데 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눌렸어요. 그리고 적산병. 바닥에서 양봉 연속 3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표가를 드리긴 했지만 요즘 뭐 시드가 운용 자금이 좀 넉넉지 않다. 그러면 이제 소액으로 가볍게 다 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 시작 전에 이제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9시 한 30분쯤 지나고 나서 그래서 아침 쭉 올라가죠. 여기 보면 일본봉 보면 쭉 올라가서 그죠? 여기서 이제 단타로 짧게 수익을 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2% 시작해서 7%대까지 가서 그러니까 3, 4% 그러니까 보통 뭐 하루에 뭐 3% 정도만 수익 내도 나쁘지 않죠. 단타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단타라고 하더라도 안 좋은 거 안 드려요. 실적이 바탕이 되고 주도 섹터 내 강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2, 3일 수익으로 봐도 되고 그죠? 굉장히 엄선해서 드리기 때문에 아시는 분 아시죠? 그리고 시드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눌림목에서 계속 추매하면서 그죠? 목표가 1차, 2차 이렇게 가도 괜찮고요. 그죠? 그래서 일부 시드를 좀 떼어내서 매 조금씩 수익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라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실시간 문자 서비스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유사 투자 자문 업체다 보니까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요금이 뭐 시대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는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는 이게 적당하거나 또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요. 뭐 연락 주시면 최대한 성의껏 상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시간 문자 서비스로 대응하시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 내 최선호 종목, 그렇죠? 정말 좋은 종목 위주로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소액으로도 현금 창출, 그렇죠? 빠른 현금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거 같이 하시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드가 복리죠.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상담문의 저희 대표 번호죠. 010-8369-3440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꼭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이제 요즘은 이제 사실 카톡을 이제 되게 이제 강화됐죠. 이 규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차트도 못 올리고 종목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잘못하면 진짜 카톡 계정이 영구 정지를 먹을 수도 있어요. 카톡을 우리나라에서 카톡을 못 쓰면은 엄청 불편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방향, 쌍방향은 안 되고 단방향으로 텔레그램 요거를 좀 기존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카메라로 찍으시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탁 360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주식시황 채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문자 서비스, 유료 서비스 원하시는 분들은 010-8369-3440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평상시처럼 잘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들 맞점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우리 웨스탁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항상 즐거운 일이,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